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잡소리를 2시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연력학 제1 법칙을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요. 연력학 제1 법칙을 이제 3줄로 요약을 하면 열과 일은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다? 1 칼로리는 4.2 킬로줄이다. 네, 이게 바로 열의 뭐 손으로 쓰나 뭐 똑같네. 일당량이라는 유식한 말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개를 출입하거나 남아있거나 일로 변환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지만 아까 6명이 고속을 쳤을 때 따고 잃은 돈의 합은 결국에는 빵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의 소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기간, 기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되는 연구기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다? 열을 투입 안 해도 계속 돌아가는 연구기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문명이 어떤 발생하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겁나 노력들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는 뭐 미국의 특허청에서는 연구기관 관련된 특허는 뭐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때까지 법칙이라는 것으로 이제 관찰해온 결과 에너지를 안 넣어도 돌아가는 연구기관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의 어떤 결론이 제1종 연구기관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요 세 개는 시험에 내기 좋겠죠. OX 문제 정도 가지고 열과 일은 서로 변환이 된다. 1kcal는 4.2kj이다. 라는 말로 수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걔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종 연구기관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결국 열량을 가하고, 이거는 열량 가하고, 이게 내부 에너지를 말합니다. 얘는 이제 외부 일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열량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화되고 또 외부적인 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국엔 이 총합은 그게는 같다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총합은 같더라 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넘어가. 잠깐만.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계, 닫힌 계에서의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넘어가. 개방계에서의 일인데 이거는 유체역학과도 약간의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유체역학과도 약간의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풀어가야 될 많은 문제들은 다 개방계. 유체의 유동이 일어나는 곳에서의 일을 말하는데요. 어쨌든 얘도 식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개방계에서의 일은 어떤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뭐 잘 됐네요.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 추가됐는데 개방계에서의 일은 유체가 유동 과정에 있다 했잖아. 그래서 유동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요. 일은 이렇게 하나가 항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일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잖아. 근데 유동이라는 말은 이렇게 파이프를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면적 A가 있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면 실제로 거리 L만큼 간다고 쳤을 때 거리 L만큼 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되겠죠.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은 뭡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죠. 왜? 압력이 정의가 그러니까 압력은 힘이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눈 거잖아. 그죠? 그럼 힘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이야. 단면적이 A야. 그럼 요거 뭡니까? 최적이죠. 최적. 우린 최적을 볼륨이라는 단위를 쓰죠. 볼륨이라는 V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얘가 최적 V니까 압력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P 곱하기 V야. 유체가 유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는 PV입니다. PV. 이렇게 돼. P의 단위는 파스칼이고요. V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예요. 파스칼의 의미는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1파스칼의 정의는 1뉴턴을 1제곱미터에 나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차저차한 과정으로 인해서 유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여기는 압력과 최적의 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고 유체 유동이 있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유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엔탈피라고 정의했습니다. 엔탈피. 당연히 단위는 에너지니까 킬로 줄이 되겠죠. 그렇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차이를 뭐라고 할 것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전혀 다른 거지만 엔탈피는 어떤 에너지의 관점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유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엔탈피로 정의한 겁니다. 한 거다. 한 거. 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 아까 베르누이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했는가 하는 건데요. 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 복잡한 식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위치 플러스 운동 플러스 유동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 위치 에너지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 플러스 p v 이퀄 일정하다 라는 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 안 생겼던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뭐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h로 나누고 mg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와. 네. 그렇다. 시간이 남으면 한번 다시 유도를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 이상기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을 따르는 기체들의 어떤 기체를 우리가 가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하고요. 얘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뭐가 보일이고 뭐가 샤를인가 이건 외울 필요가 없지만 두 개의 법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온도가 일정할 때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뭐냐? 누르면 찌그러진다는 말이죠. 누르면 찌그러진단 말이야. 누른다는 말이 뭡니까? 압력이 커지면 찌그러진다는 말이 뭐예요? 부피가 작아진다는 말이죠. 이 말이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커지면 최적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짜부시키면 찌그러진다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계속 가해지면은 최적이 팽창하더라는 겁니다. 최적이 온도에 비례한다. 가열하면 팽창합니다. 이 말이죠. 네. 뭐가 보일이고 뭐가 샤를인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헷갈려. 근데 얘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고 있어야 할 개념인 거죠. 누르면 찌그러져. 온도 가열하면 팽창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복잡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죠. 어차저차저차저차 하는 어떤 골 때리는 과정을 통해서 PV 골 MRT라는 수식이 나왔습니다. 뭐 어디 본 적은 있죠? 압력, 최적, 질량, 기체상수, 온도입니다. 압, 최적, 질량, 상수, 온도. 이렇게 됐다.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완전 가스 넘어가. 안에 정적 안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독재방 갈 필요 없다. 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줄 선생님께서 그 프로펠러를 겁나 돌려가지고 물을 가열했다고 했습니다. 프로펠러를 막 돌리면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4.2 kJ만큼 우리가 돌리면 1kcal만큼의 열량의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가열된다 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1법칙이잖아.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뜨거워져 있는 얘를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이 프로펠러가 거꾸로 웽 돌아가면서 다시 온도가 떨어질까 하는 겁니다. 어떻겠어? 뜨거워져. 우리 여러분들이 4.2kJ만큼 겁나 얘를 돌려갖고 1kcal만큼의 온도 상승을 했어. 그 다음에 얘를 가만히 냅둬. 그럼 얘가 다시 거꾸로 웽 돌아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가? 절대 아니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 열과 에너지의 이동에는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열과 에너지 이동에는 방향성이 존재하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연적인 상황에서 가만히 냅두면은 얘는 이렇게 되지만 얘는 이렇게 안 돼. 거꾸로 얘는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가만히 냅두면. 외부적으로 어떻게 뭘 해주면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근데 가만히 냅두면,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가만히 냅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연력하게 열과 에너지의 이동에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켈빈 플랑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지우스라는 말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얘도 아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건데 얘는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열은 절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하는 게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입니다. 나중에 켈빈 플랑크의 서술과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이 결국에는 같은 말이다 라는 게 연력학 기말고사 문제에 아주 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열은 절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냄비가 또 나오는데요. 냄비에 불을 붙여서 이 냄비에 물을 끓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불꽃이 연료가 타면서 열량이 발생하죠. 그 높은 온도, 뭐 이게 뭐 한 800도 정도 될 거야. 뭐 800도 정도 되겠죠. 뭐 더 높을 수도 있을 거고. 800 정도 정도는 이 화염이 결국에는 열로 열량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뭐 끽해봤자 우리가 물이 팔팔 끓으면 100도고, 물이 안 끓으면은 그냥 수돗물 띡 받아가지고 올리면은 뭡니까? 한 20도 되겠죠. 그러니까 800도 정도 되는 이 화염이 이 냄비로 열을 전달한다는 말이야. 자연적으로. 우리가 불을 띡 켰을 때는 자연적으로 800도씨에서 20도씨짜리로 열량을 전달해서 이 물을 데핀다는 말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거꾸로 20도씨에서 800도씨로 열이 전달되는가? 만약에 열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 열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도짜리 온도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800도는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어떻게 되겠어? 20도는 그러면은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절대 온도 0K까지 마이너스 273.15도까지 온도가 떨어질 거고 이 800도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막 1200도, 1300도까지 올라가겠죠. 그 우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주에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있다면 온도가 낮은 거는 계속 낮아지고 높은 거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 온도의 편차가 더 커지겠죠. 자연적인 우리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관찰해온 바로는 높은 곳의 온도와 낮은 곳의 온도가 서로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거기에서 온도를 받아서 결국엔 어떤 평형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발견한 자연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얘가 더 낮아지고 얘가 더 높아지는 일은 자연적으로는 없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두 서술에 대한 관찰인데 결국에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면은 아직까지 증명한 사람은 없어.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경험적, 귀납적이죠. 그죠? 이걸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조상부터 아주 높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물어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귀납적 추론이 거의 100% 맞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 말하는 이종 연구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종 연구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기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QH라는 고열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비가 어떤 터빈이 이렇게 있을 때 Q란 열을 가해주고 터빈이 돌아 워크라는 일이 빵 나옵니다. QH라는 곳에서 열을 가해주고 일을 하고 QL로 열을 방출하는 어떤 이런 기간이 있을 때 QH에서 QL을 빼면 얘가 1이 된다. 결국에는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해서 뭐 아무런 뭔 일을 해도 결국에는 일과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QH에서 QL을 빼면 워크라는 일이 나온다. 이건 연력학체 1법칙입니다. 1법칙이고 QL에서 QH로 온도가 QH와 QL은 고온이고요. 저온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높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낮은 곳으로 열은 자연적으로 이동하면서 워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열이 전달이 될 수가 없다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강제적으로 일을 가해주면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강제적인 외부적인 일이 있을 때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거 바로 에어컨이 이거죠. 에어컨 힛범이라고 하죠. 힛범이라고 하죠. 낮은 곳에서 바깥에 더 더운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의 온도가 외부보다 더 낮죠. 우리가 여름에 방에 있어. 그래서 에어컨 막 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온도가 바깥보다 더 시원하지만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면은 여기가 점점 시원해지고 바깥에 있는 에어컨의 실외기는 지나가면서 뜨거운 바람 맞으면 겁나 불쾌하잖아. 뜨끈뜨끈하니까 불쾌하잖아. 더 뜨거워진 거죠. 지금 우리 방은 더 시원해지고 바깥에는 더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열이 거꾸로 이동이 되지만 외부적인 일이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펌핑질을 한다는 말이죠. 열을 펌핑한다고 해서 힛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우리는 이제 에어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해서 이제 열 효율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 열 효율은 들어간 열분의 결국에는 2를 말합니다. 들어간 열분의 2를 말하는데 1 마이너스 QH분의 QL이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카르노 사이클에 클로 가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얘를 1 마이너스 KH분의 TL이라고 유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 기간의 어떤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제2종 연구기간,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하는 열효율 100%의 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여기 빠졌는데 제2종 연구기간은 열효율이 100%인 기간을 말하는 열효율은 아까 이 과정에 의해서 1-QH분의 QL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한 열량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의 열량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배기가스의 열량 이 들어가는 이 연료 온도와 연료의 열량과 배기가스의 열량
으로 계산이 되고 얘를 나중에 뭐 뒷부분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1-TH분의 TL로도 변환이 됩니다. 그럼 TH는 연료의 화염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TL은 배기가스의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TH분의 TL이 열효율 이타가 되는 것이고요. 제2종 연구기간은 열효율 100%인 연구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얘가 100% 1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1-TH분의 TL인데 얘가 1, 100%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빵이 돼야죠. 0이 돼야 되죠.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돼. 그럼 TL이 0, 이때는 K가 되는 거죠. 결국 0K가 돼야 돼. 그래서 배기가스의 온도가 0K가 될 수 있으면 열효율 100% 기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기가스가 0K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지금 우리의 대기 온도가 오늘 한 2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 20도니까 이게 뭡니까? 293.15K죠. 이미 외기 온도가 293.15K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는 적어도 이것보다는 높아야 배기가스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열효율 100% 기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참 시간이 좀 아쉽네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 빼고 쉬운 얘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1종 연구기간은 연료를 투입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거를 제1종 연구기간이라고 하고 제2종 연구기간은 열효율 100%인 기간을 제2종 연구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아직까지 만든 사람은 없어. 네, 성립할 수 없다. 까지가 이번 주 수업 내용이고요. 뭐 COP라는 내용도 있곤 한데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고사는 월요일 날 시험을 칠 거고요. 두 개의 분반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두 개의 분반으로 나눠서 시험을 칠 거고 시험 문제는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시험에 낼만한데? 라고 했던 거 요거 꼭 외워라 했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만 공부해서 들어오면은 뭐 충분히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